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사람들을 돕고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전해온 한 엄마. 분쟁 지역에서, 낯선 오지 마을에서, 그리고 수많은 도시에서 그녀는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봄, 어린 아들과 함께 찾은 서울에서 단 3주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 한 명의 하루까지도 진심으로 안아주는 곳이구나. 지켜본다는 것, 함께 살아준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게 전해질 수 있는지를 이곳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아이가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밀러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국제구호 NGO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을 오가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 아이, 아주 작은 손과 눈동자를 가진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리오, 올해로 5살이 되었고 매일 아침 저를 맘이라고 부르며 품에 안겨옵니다. 아이를 입양할 당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태어난 나라의 문화와 언어, 감정과 풍경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요. 저는 단지 부모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간직해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아이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보겠다고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저는 리오가 어느 정도 자라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기 시작할 무렵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6개월간 NGO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저는 드디어 오래 품어왔던 약속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저는 리오와 함께 천천히 짐을 싸며 그동안 책과 사진으로만 보여주던 나라를 이제는 직접 살아볼 준비를 했죠. 리오는 출발 전부터 들뜬 표정이었어요. 비행기를 탈 때도 창가에 앉아 구름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우리 언제 도착해? 하고 몇 번이나 물었죠.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 조용히 울리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리오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사람들 틈에 섞인 교복 입은 아이들, 반짝이는 간판, 바쁘게 움직이는 지하철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가 태어난 나라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리오, 여기서 네가 태어났어. 그리고 이곳은 널 기억하고 있어. 그 순간 리오의 눈동자가 반짝이며 잠시 저를 올려다봤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둘 다 그 풍경 속에 천천히 녹아들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리오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짧은 체류 기간이라 정식 등록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공립 유치원은 힘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거든요. 매일 밤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검색하며 유치원 등록 가능, 외국인 아동 입학, 단기 체류 등록 절차 같은 키워드를 끝없이 눌러봤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고 제 설명을 들은 담당자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직접 몇 군데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는 정말 책상에 놓인 전화기를 하나하나 돌려가며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요? 조용한 공간에서 들려온 담당자의 따뜻한 목소리. 근처 유치원에서 자리가 하나 났답니다. 리오, 등록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나라에서 이 아이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등록하게 된 학교라는 공간. 단순한 유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리오가 이 땅에 다시 환영받고 있다는 조용한 인사 같았어요. 첫 등원날, 리오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 작은 손을 꼭 잡은 제 손에서도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유치원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리오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고 저는 괜히 아이의 머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문 앞에는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알록달록한 안내판이 서 있었고 아이들의 이름표가 하나하나 손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리오라는 이름도 조심스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한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리오를 바라보며 무릎을 살짝 굽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오 어서 와, 오늘부터 우리 반 친구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리오의 눈동자가 순간 반짝이며 선생님을 바라보았고 그 조용한 반응 하나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마치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낯선 땅에서 처음 환영받았다는 감정이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이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이곳에서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겠구나. 며칠 후 유치원 앱에 리오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상추에 물을 주는 모습, 한국 전통놀이 시간에 투호를 던지며 웃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장면까지. 영어로 된 짧은 설명도 함께 있었어요. 오늘 리오는 친구에게 장난감을 건네며 함께 놀았어요. 하루 종일 밝게 웃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저에겐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리오가 말 대신 웃음으로 친구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겐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유치원 앱에 리오의 사진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열어 무심코 앱을 눌렀다가 화면 속에 담긴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작은 비닐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상추에 물을 주는 모습. 한국 전통놀이 시간에 투호를 던지며 두 눈을 반짝이는 모습. 그리고 친구 2명의 손을 잡고 유치원 마당을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사진마다 함께 적힌 짧은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오늘 리오는 친구 옆에 앉아 조용히 블록을 쌓았어요. 눈을 마주치며 웃는 모습이 이젠 이곳이 익숙해졌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그 짧고도 따뜻한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하루 종일 곁에서 리오를 지켜본 듯한 기분이 들었고 가슴 한편이 뭉클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리오가 말 대신 웃음과 행동으로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 그건 저에게 단순한 유치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리오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 저는 그걸 보며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리오, 너는 정말 잘 해내고 있어. 그리고 이곳은 너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곳이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리오는 유치원 생활에 점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교실 문을 들락날락하던 아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 등원길에도 제 손을 꼭 잡던 그 힘이 느슨해졌고 유치원 앞에서 선생님을 보면 먼저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어요. 하루하루 유치원 앱에 올라오는 사진 속 리오의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어딘가 낯선 공간에 서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의 얼굴에는 작은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고 친구 옆에 앉아 눈을 마주치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친구들 사이에서 리오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작품을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입은 아직 서툴렀지만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말보다 마음으로 더 많은 걸 전하고 있는 리오였지만 그 마음이 분명히 닿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유치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 안내장이 전달됐습니다. 짧은 체류 기간이라 특별한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는 리오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뜻밖의 기회였어요. 마음 한쪽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말이 아직 서툰 리오가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작은 변화를 지켜봐 온 저로서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업 당일 작고 낮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 노란 햇살이 들어오는 교실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한 장면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질문을 던졌고 아이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활짝 웃고 손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리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리오는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꽃이에요. 미국에서 엄마랑 산책하다가 봤던 꽃이랑 비슷해요. 리오는 고운 색종이로 정성껏 접은 꽃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며 작은 손으로 앞쪽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순간 선생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와, 리오가 만든 꽃 너무 예쁘다. 미국에서 본 꽃이라니 정말 멋진데? 아이들도 와하고 감탄을 쏟아냈고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리오의 한국어는 여전히 더듬거렸고 문장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리오의 기억과 이야기, 그리고 용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서툰 말 너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었고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건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며칠 뒤 리오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작은 손편지 한 장으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간식통을 꺼내고 색연필을 정리하던 중 리오의 수첩 사이에 끼워진 하늘색 도화지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위에는 아이들이 자주 쓰는 굵은 사인펜으로 둥글둥글하고 다정한 글씨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리오가 점점 더 많은 한국어 단어를 따라하고 있어요. 어제는 친구야 같이 놀자 하고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리오의 오늘이 참 자랑스러웠던 하루였어요. 단 3줄 남짓한 글이었지만 저는 그걸 읽는 순간 손끝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환경 속에서 아직도 종종 머뭇거리던 아이가 어느새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유치원이 제 아이에게 단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기쁨과 자신감을 조용히 키워주는 하루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배워가고 있었고 저는 매일 그 배움의 곁에 조용히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리오의 가방을 정리하며 아이의 하루를 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알림장 한 줄, 색연필로 칠한 낙서 같은 그림 한 장, 때로는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작은 모래알 하나까지도 이제는 그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유치원에서 돌아온 리오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오늘 친구가 내 도시락 김밥 맛있었대.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그 김밥은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재료 손질도 서툴렀고 말다가 풀어진 김밥을 다시 싸느라 아침 주방은 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만든 도시락이 그날 점심시간에 리오를 친구와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 아이였기에 아마 리오는 김밥을 내밀며 눈빛과 표정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나랑 같이 먹을래?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리오가 선생님 이름을 한국어로 부르고 친구야 놀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이 태어난 이 땅과 연결되고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조용히 느끼고 있었어요. 리오의 어깨가 하루가 다르게 펴지고 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집으로 돌아와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끊기듯 이어지는 말로 들려주려 애쓸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곳이 널 환영하고 있다는 걸, 리오, 너 자신도 느끼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김밥 도시락 하나로 친구와 마음을 나눴던 그날 이후, 리오는 눈에 띄게 더 밝아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 이름을 불러보고 집에 와서는 가방 속에서 종이접기 작품을 꺼내. 이건 누구랑 같이 만들었어 하고 자랑하듯 보여주곤 했어요. 저는 그런 리오의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단지 유치원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조금씩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유치원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종이 작품들 사이에 리오의 이름이 적힌 활동물도 보였고 그 옆에는 선생님의 짧은 칭찬 문구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다른 엄마들과 인사를 많이 나누진 못했지만 그들이 지나가며 리오에게 미소를 건네줄 때마다 이곳이 얼마나 따뜻한 환경인지 그리고 리오가 그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리오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반원, 그리고 그 옆에 또렷하게 그려진 검정색 사계. 그것은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한국 깃발. 리오는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에 쥐어진 깃발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날 밤 일기장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리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한 것 같다. 이 짧은 시간이 리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곳에서의 봄과 여름,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나눈 인사와 웃음, 손으로 만든 김밥과 종이 태극기, 그리고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와 친구들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리오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게 되리라는 걸요. 그리고 저 역시 이 조용하고도 깊은 6개월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나라로요. 그런데 믿기 힘들 만큼 닮은 감정을 또 한 사람이 한국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에서 온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클레르 부부는 작년 겨울 두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1년간 체류하게 됐습니다. 남편 로랑은 유럽의 통신 장비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삼성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지사로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예상보다 긴 체류 기간이었기에 온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땐 클레르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K-팝과 영화 몇 편, 그리고 친구에게 들은 서울의 야경 정도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시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란다면 어떤 세상을 그리게 될까? 물론 걱정도 있었습니다. 파리 유치원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루카가 낯선 한국에서도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걱정 속에서도 클레르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이번 1년은 단순한 해외 체류가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인형과 책을 골랐고 클레르는 한국 관련 책과 다이어리를 챙겼습니다. 출국 전날 밤 클레르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은 두렵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클레르 가족은 이른 새벽 비행기를 타고 파리 샤를드골 공항을 떠나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클레르는 창가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클레르 가족은 공항 리무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글씨가 가득한 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건 뭐야? 하고 속삭였고
클레르는 차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유리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끝없이 솟아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뜻밖에도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네온사인 아래에 자리 잡은 오래된 찻집, 좁은 골목 끝에 숨어있는 붉은 대문, 그 모든 풍경이 클레르에게는 하나의 미로 같은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복잡하지만 조화롭고 낯설지만 어딘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긴 정말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쉬는 곳이네. 남편 로랑이 조용히 말하자 클레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그녀는 아이들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날 저녁 숙소 창문을 열자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와 반짝이는 야경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지하철의 불빛이 도시의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땅이지만 그 첫 인상은 의외로 따뜻하고 다정했죠. 처음엔 걱정이 컸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낯선 간판과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속에서 혹시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국제학교도 고려해봤지만 생각보다 학비가 너무 높았고 무엇보다 클레르는 아이들이 외국인 보호막 안에만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진짜 일상 속에서 현지 아이들과 부대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기를 바랐죠. 결국 여러 날 밤을 고민한 끝에 클레르는 큰 결심을 하고 한 공립유치원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받아줄까? 언어 소통은 괜찮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한국 교육의 진심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작은 기대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서 마지막 칸에 아이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순간 클레르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해낼 수 있겠지, 우린 늘 그래왔으니까. 며칠 뒤 클레르는 유치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고 드디어 아이의 첫 등원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 클레르는 주변을 둘러보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다양한 동물 캐릭터와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과 놀이터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이런 따뜻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현관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나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며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렇게 말했죠. 오늘 우리 친구 같이 잘 지내보자. 클레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라면 아이도 차근차근 적응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이라 아이가 울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자 아이가 오히려 먼저 고개를 끄덕이고 웃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안심이 됐어요. 사실 루카는 파리의 유치원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새로운 교실과 낯선 또래 아이들 앞에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등원 첫날엔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품에 안겨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루카였기에 클레르는 서울 유치원 첫날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두 낯선 환경에서 아이가 또다시 위축될까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놀랍게도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말이 오히려 루카에겐 새로운 자극이 되었던 걸까요? 작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스스로 가방을 메고 교실로 들어서는 아이의 뒷모습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다정한 인사에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루카의 모습은 그동안 봐왔던 아이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클레르는 가만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곳이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의 문이 되어주는구나.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루카는 스스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클레르는 한국 유치원에서의 일상이 단순한 보육을 넘어선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돌봄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대부분의 유치원이 여전히 종이 알림장을 사용했기에 아이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기분이나 놀이 상황을 전달받는 경우도 드물었고,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돌보다 보니 부모가 직접 묻지 않으면 아이에 대한 개별적인 피드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의 공립 유치원은 달랐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클레르는 스마트폰으로 유치원 앱에 접속해 루카의 활동 사진과 선생님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저녁 일과가 됐습니다. 루카가 오늘 모래놀이를 하며 친구와 잘 어울렸어요. 점심으로 나온 미역국을 2그릇이나 먹었답니다. 그런 코멘트와 함께 활동 중 찍힌 루카의 사진이 올라올 때면 클레르는 마치 그 순간 옆에 있었던 것처럼 미소 지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그녀를 위해 선생님은 짧은 영어 설명도 덧붙여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죠. 가방 안에는 여전히 아이가 그린 그림일기와 색색의 종이 공작들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서 클레르는 아이의 성장과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이란 아이의 하루를 함께 지켜봐주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아이의 표정과 움직임이 자연스레 그려졌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하루를 함께 보내며 아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보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유치원 게시판 앞을 지나갈 때면 알록달록한 종이로 만든 한글 이름표와 손바닥 스탬프, 색종이 꽃 장식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 반 새싹이들, 봄을 기다리며 같은 따뜻한 제목이 달려 있었고,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작품마다 선생님의 작은 칭찬도 함께 적혀 있었지요. 클레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선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자라고 있구나. 어느 날 클레르는 유치원에서 온 알림을 하나 받게 됩니다. 7월 1일 학부모 공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단순한 참관 행사겠거니 생각했지만 실제로 참여한 그날, 클레르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업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질문을 던졌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했죠. 루카도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하며 자신있게 종이로 만든 배를 들어 보였고, 선생님은 우와, 루카가 만든 배가 정말 멋지네요 하고 따뜻하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클레르는 이곳에서 루카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엔 부모들과 선생님이 잠시 모여 짧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짚어가며 루카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미술 활동에 특히 집중력이 뛰어난 편이에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클레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 속에서 선생님이 루카의 성향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죠. 며칠 뒤 가정통신문과 함께 손편지 한 장이 루카의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엔 선생님의 따뜻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루카가 점점 더 많은 한국어 단어를 따라하고 있어요. 어제는 친구야 같이 놀자 하고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루카의 오늘이 참 자랑스러웠던 하루였어요. 클레르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이 작은 유치원이 루카에게 학교 그 이상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을까? 공개 수업이 있던 날, 클레르는 처음으로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올 때까지 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클레르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서 있었죠.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루카 어머님 맞으세요? 뜻밖의 인사에 클레르는 약간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루카 엄마. 클레르라고 해요. 아, 맞죠? 루카가 우리 아이랑 같은 반이에요. 요즘 루카랑 같이 블록놀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루카가 먼저 말을 걸어줬다면서요.
그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학부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루카 얘기 자주 들어요. 처음 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잘 적응하던데요. 클레르는 순간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엔 루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울까 걱정했거든요. 사실 저희 가족은 프랑스에서 왔어요. 루카 아빠가 한국 지사로 일하게 돼서요. 이곳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많이 망설였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러자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유치원 괜찮죠? 선생님들도 참 꼼꼼하시고요. 다음 주에 봄 소풍 있으신 거 아세요? 도시락같이 준비해요.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시간이었지만 짧은 대화를 나누며 클레르는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조금 더 따뜻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잠시 후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왔고 루카는 클레르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오늘 기훈이랑 같이 놀았어. 또 내일도 놀기로 했어. 그 옆에는 루카 또래 남자아이가 서 있었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클레르도 살짝 고개를 숙이며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이 도시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이의 친구가 생기고 자신에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웃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날 밤 클레르는 루카와 함께 도시락에 들어갈 메뉴를 상상해보며 작은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느꼈다. 그날 이후 루카는 유치원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클레르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며칠 전 공개 수업에서 인사를 나눴던 한 어머니가 등원길에 다시 다가왔습니다. 클레르 씨, 혹시 카카오톡 하세요? 클레르는 조금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설치해줬어요.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그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다. 루카랑 기훈이랑 자주 어울리니까 저희끼리 소통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다 같이 쓰는 큰 단톡방 말고 저희 아이들끼리 친한 엄마들 몇 명이 쓰는 방이에요. 클레르는 살짝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건넸고 잠시 뒤 알림음과 함께 새싹반 엄마들 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방 안에는 4명 정도의 엄마들이 있었고 이미 나눈 대화엔 이런 메시지가 보였어요. 루카가 어제 기훈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있었대요. 귀여워요. 다음 주에 어린이 대공원 간다고 하던데 도시락 메뉴 공유해요. 클레르 씨 환영해요. 루카 너무 예뻐요. 클레르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기뻐요. 다른 엄마들이 바로 하트를 눌러주었고 그 순간 클레르는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루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도연이가 자기도 프랑스 가보고 싶대. 내가 파리 얘기해줬어. 클레르는 웃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로의 세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 하원 시간이 조금 늦어졌던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맑고 바람도 선선해서 클레르는 유치원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단톡방에서 알게 된 한 어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클레르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에 커피 맛있는 데 있는데 잠깐 같이 가실래요? 클레르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유치원에서 도보 3분 거리, 작고 아늑한 카페. 하얀 벽과 나무 테이블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카운터엔 달콤한 고구마 라떼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숨은 맛집이에요. 다들 여기서 가끔 혼자 쉬거나 수다 떨거나 해요.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다른 엄마 2분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유치원 행사 이야기로 시작됐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루카는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우리 아이가 루카 따라서 나뭇잎 그리기 시작했대요. 맞아요. 루카가 지난번에 소율이한테 이건 파리에서 본 꽃이야 하면서 그려줬대요. 귀엽다고 계속 따라 그리더라고요.
클레르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계속 꽃 그림만 그리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뭘 배워오는지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져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 서로의 아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이 클레르에게는 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쁜 하루 중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기회였죠. 다음엔 파리식 디저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레르의 말에 엄마들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또한 클레르는 한국 유치원 수업의 깊이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놀이 중심 교육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루카가 실제로 경험하는 하루하루는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전통 악기 장구를 배웠고 아이들은 장단에 맞춰 손뼉을 치고 북채를 잡아보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소리를 익혀갔습니다. 루카도 어느새 덩, 덩, 쿵덕쿵 하며 리듬을 흥얼거릴 정도였죠. 바깥놀이 시간에는 유치원 텃밭에서 상추를 직접 심고 가꾸었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잎이 자라는 걸 매일 관찰하면서 아이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은 루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기른 상추로 샌드위치를 먹었어. 점심시간도 클레르에겐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반찬과 따뜻한 국이 식판에 담겨 나왔고 아이들은 식사 예절을 배우며 직접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루카는 어느 날, 오늘은 계란국이 제일 맛있었어. 선생님이 잘 먹는다고 칭찬해줬어 하고 자랑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사실 프랑스도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많은 편입니다. 루카가 다녔던 파리의 공립 유치원도 등록금은 없었고 교육은 비교적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급식비는 따로 납부해야 했고 악기 수업이나 텃밭 가꾸기처럼 특별 활동은 개별 신청과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유치원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교사가 함께 살아주는 듯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날그날의 활동을 기록한 글과 사진이 전용 앱에 올라오고 때로는 손글씨로 루카가 오늘 친구와 잘 어울렸어요. 간식 시간에 당근을 2개나 먹었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들도 담겨 있었죠. 클레르는 매일 밤 그 기록들을 확인하며 아이의 하루를 함께 되짚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세심한 돌봄은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유치원은 단지 교육기관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까지 살펴주는 곳이었습니다. 클레르는 인터뷰의 마지막에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아이는 매일 웃으며 등원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고 친구들은 루카가 낯설지 않도록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마음들이 저에겐 정말 감동이었어요. 잠시 말을 멈춘 클레르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요, 정이라는 게 살아있는 나라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우리는 이곳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 파리로 돌아가는 날 아침, 클레르는 루카의 손을 꼭 잡고 유치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반겨준 선생님 앞에 서자 그동안 담담했던 클레르의 마음이 그제야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클레르는 조심스레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꽃다발을 받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루카가 와줘서 저희가 더 고마웠어요. 늘 밝고 예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도와줬거든요. 클레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잇기 힘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보낸 1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루카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교실 문 앞에서 안녕, 우리 반 새싹이들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레르는 그 모습을 조용히 휴대폰에 담으며 바라보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뒤 루카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낯선 교실,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또박또박 대답하며 눈을 맞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거나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을 아이였죠. 이제는 먼저 친구에게 말을 걸고 수업 시간에도 손을 번쩍 들며 의견을 말하는 루카. 조용히 혼자 놀기 좋아하던 아이가 이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웃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클레르는 문득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1년이 우리 아이를 이만큼 성장시켰구나. 처음엔 낯선 환경에서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한국의 유치원에서 받은 따뜻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정의. 루카를 이렇게 단단하고 밝은 아이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젠 어느 곳에 있든 루카는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클레르는 조용히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울림이 됩니다.